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경매 절차입니다. 표로 순서를 정리해 놓았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고 단계별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몇 번의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채무자가 변자의 마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채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 서류가 법원에 접수가 되면 법원은 그 서류들을 검토를 하여서 경매를 개시합니다. 법원의 매각 준비 단계가 들어가시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을 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집행관들은 불러서 현황 조사를 명령하는데요. 현황 조사서가 작성이 되겠네요. 부동산의 임대차 정보, 보증금, 점유 현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인들을 불러서 그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결정합니다.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고요. 배당 요구 부분도 중요한데요.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배당 요구 종기일을 1000매각기일 이전으로 결정을 하였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받을 돈이 얼마인지 나한테 가르쳐줘 라고 채권 신고 최고를 합니다. 또 임차인의 배당 요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배당 요구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가 되고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거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금 이외에 추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약 정리하여서 만든 서류가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법원은 입찰하려는 자들 등에게 매각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비치한 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 장 준비하였습니다. 보시면서 설명 들으실게요. 1.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 가격의 표시가 기재가 되고 2. 말소 기준 권리가 기재가 되는 곳이고 3번은 점유자 및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는 곳입니다. 4번은 등기된 권리로서 인수하는 권리가 기재가 되는 곳인데 많이 기재되어 있다면 입찰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5번은 등기가 안 되는 권리가 기재가 되는 곳입니다.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주로 유치권과 특별 매각 조건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 가능한 매각 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열람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해관계인들만 열람이 가능한 경매 기록은 가처분권자, 가압류권자, 채권자, 은행 직원, 집행관 등 모두 다 내 편으로 만들어서 확정 전에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같은 서류들이 작성 비치가 끝나고 나면 경매 매각 준비 단계가 마쳐지는데요. 매각 개일, 매각 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선고가 됩니다. 입찰자들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권리 분석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여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매각기일날 입찰합니다. 입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자본금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본금인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무자, 전 매수인, 집행관, 감정평가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입찰 보증금은 현금, 수표,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고 재매각일 경우는 최저 매각 가격의 20%입니다. 동일한 두 사람 이상의 최고가 매수인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들끼리 다시 추가 입찰합니다. 매각기일은 입찰일을 말하는 것인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인들의 보증금이 모두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일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 기일이 결정이 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으신 분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농지 매각일 경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들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 법원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을 해야지만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이 선고, 공고가 되고 나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매각 허가 결정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즉시 항고 금액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즉시 항고가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그 보증금이 모두 몰수가 되어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고요. 만약에 즉시 항고가 없다라고 하면 매각 확정이 됩니다. 매각이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대금 지급 기한이 결정이 되고, 그 기한 내에 완납이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등기 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완납하지 않는 경우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들에게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거나 재매각으로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매각 대금 납부가 끝이 나고 나면 배당일 3일 전에 배당표가 미리 법원에 비치가 됩니다. 배당 순위표는 제가 준비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당일날 배당 실시가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 명도 단계가 되는데요. 명도 협상 시 이사 비용 지급 등을 하여서 명도가 끝이 나고 나면은 경매 절차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까다로운 경매 절차 쉽게 풀어보려고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부동산을 알아가는 알찬 영상 준비하여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